안녕하세요. 재미로 수학 업로드하는 재수없는 랑 선생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혹은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물어보는 경제 수학. 선생님, 저 경제 수학 선택했는데 이거 방학 때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제 수학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제 수학이 어떤 과목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겨울 방학 때 2학년 2학기 예비 고3들 겨울 방학 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을 제가 한꺼번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경제 수학에 대해서 교과서도 하나밖에 없다, 문제집도 아직 본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교수학습 자료 경제 수학에 대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는 자료예요. 자, 그래서 경제 수학이 뭐냐라고 딱 정의를 한다면 여기 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진로 선택 과목인 경제 수학은 공통 과목인 수학,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리고 수학 1,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요것을 학습하고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수학과 수원을 베이스로 하고 요걸 활용해서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영역으로는요, 생활경제, 수와 생활경제, 수열과 금융,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있게 됩니다. 자, 요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표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경제 수학의 내용 체계라고 하면 이제 대수 영역과 해석학 영역으로 해서 수와 경제, 수열과 금융 두 개 파트,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 이렇게 두 가지 파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용 요소를 보면 경제 지표, 환율, 세금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배우나 봐요. 그리고 이자와 원리합계, 연속 복리, 연금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 부분에서는요, 함수와 경제 현상, 함수의 활용, 그리고 미분과 경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이제 드는 생각,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쭉 이제 200여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좀 훑어보고 이제 드는 생각은 앞에 맨 처음 한 그 말 그대로 수학하고 수학 1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내용,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금융 현상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경제 수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과 계열의 학생들,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문과 이과의 개념이 없어졌긴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계통이 문과 계열인 학생들은 이미 사회 과목에서 경제와 금융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심화해서 배우고 거기에 들어간 수학적 요소들에 대해서 식을 세어보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담이 좀 내려지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경제적인 내용은 좀 괜찮아요. 금융적인 내용은 괜찮은데 수학적인 내용은 부족해서 내가 이 과목을 배우기 전에 어떤 내용을 알아둬야 될지, 그 선행되어야 될 개념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련해서 또 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경제 수학에 반영된 교과 역량이라고 해서 아까 나왔던 이 네 가지 핵심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과 관련 교과 역량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이제 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면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각각의 핵심 개념에서 필요한 그 수학 개념들,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아두었어야 되는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복습해야 되는 게 복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적어본다면, 수와 생활경제에서는 보시면 물가지수, 주가지수, 취업률, 실업률, 그 다음에 뭐 통화가치와 환율과의 관계, 환율과 세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율과 네, 비율과 환율, 이런 것들, 비율과 그 다음에 퍼센트, 이런 간단한 퍼센트,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몇 프로 할인이다, 몇 프로 할인이다, 이런 거 계산 이미 잘 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열과 금융에서는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보았던 원리합계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심화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 1에 2학년 1학기 때 학습했던 수학 1에 보면 수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등비수열,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의 합, 시그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시그마와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한 원리합계. 그래서 이제 일부 문제집에서는 기수불이다, 기말불이다 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계산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열과 금융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 1의 여기 수열과 원리합계를 살펴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함수와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함수와 경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현상을 표현하는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비용 함수, 생산 함수, 효용 함수, 수요 공급 함수,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텐데, 이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교수학습사항의 유의사항에 그 함수를 다룰 때 3차 이하의 다항함수, 그러니까 3차 이하의 다항함수와 그 무리함수 정도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라든지 3차 이하의 다항함수, 이런 것들은 언제 배우냐면 수학 1, 이제 수학에서 배워요. 이제 1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산자의 결정, 뭐 효용함수, 의사결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부등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등식을 계산하는 파트 자체가 또 수학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수와 경제 파트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 1학기 때 내용을 복습하고, 또 함수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니까 2학기 때 배운 함수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분과 경제에서는 이제 xn제곱, 다항함수와 거듭제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미분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이제 미분 개념, 미분 계수와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그리고 이제 이 활용 단원인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극대 극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거는 수원까지만 배운 학생들한테도 이제 배울 수 있게 설계를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투에 대한 조금 복습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경제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총평을 내려본다면 결국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 경제 수학을 선행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정시 대비를 위해서
수학과 수학 1을 여러분들 수능 보는 요 과목을 복습을 하시면 3학년 1학기 때 수업하는 내용을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 수학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방학에는 복습을 위주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복습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